자신이 하는 일을 스스로 하찮게 여긴다면 스스로 하찮은 존재가 될 것이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프로가 된다는 보편적 진리. 이 문장 전성희 작가의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걸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아주 인상적인 문장이죠. 우리가 매일 하는 일과 또 나 자신을 어떻게 연결짓는지 그 관계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가 바로 나의 일 사랑하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월요일 아침, 생각만 해도 좀 힘들죠. 출근길 발걸음 무겁고 또 금요일 저녁만 막 기다리고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 네네, 흔히 월요병이라고 하잖아요. 네, 바로 그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어쩌면 매일 반복되는 그 일 안에서 뭔가 새로운 의미를 좀 찾아보고 또 일하는 시간 자체에 대한 생각, 그 틀을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좋은데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이 자료가 보여주는 구체적인 관점들, 또 방법들을 통해서 일상을 좀 더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실마리를 찾는 거. 그게 목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당신의 그 일 경험을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이렇게 비춰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자료가 딱 짚어주는 게 태도가 가치를 결정한다. 이 개념이에요. 그냥 긍정적으로만 생각해라. 이걸 넘어서요. 우리가 일을 대하는 그 방식 자체가 그 일의 가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의 가치까지 만들어낸다는 거죠. 거울처럼요. 거울 비유 좋네요. 그렇죠.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일을 어떤 거울로 보고 계신가요? 혹시 나도 모르게 이거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별 의미 없어. 이렇게 여기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거울 비유가 참 와닿는 게 가치라는 게 일 자체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네네.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게 세상에 진짜 하찮은 일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보통은 막 크고 화려하고 뭔가 티나는 성과를 내야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교실에서 아이들 눈 맞추는 선생님 일이나 혹은 조용히 앉아서 산더미 같은 서류 정리하는 분들 아니면 매일 우리가 다니는 길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들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다 이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원 비유가 나온 거군요. 화려한 꽃 한 종류만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안 되듯이 서로 다른 역할들이 모여서 세상을 만든다.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냥 무심코 던진 칭찬 한마디가 어떤 아이한테는 인생의 방향을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요. 와, 그렇죠. 또 아픈 환자분한테는 간호사의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정말 큰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깨끗한 거리 걷는 것도 다 누군가의 땀 덕분이고요. 핵심은 당신의 일이 그게 어떤 모양이든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가치를 주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가치를 일단 발견했다면 다음은 최선을 다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 보면 평범해 보이는 일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경험 자체가 특별해진다. 저는 그 바리스타 예시가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커피 내리는 거요? 네, 그냥 카페인 주는 행위가 아니라 그 한 잔에 마음을 담으면 누군가의 하루를 막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만드는 선물이 될 수 있다. 이 아이디어예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최선이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자료에서 말하는 최선은 막 완벽주의하고는 좀 달라요. 완벽주의랑은 다르다. 네,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돼 이런 부담감이 아니고요.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내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 노력을 기울이는 그 태도. 결과가 완벽하냐 아니냐보다는 그 과정에 얼마나 진심이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구분 되게 중요하네요, 진짜.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시작도 못하고 금방 지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완벽은 우리를 좀 얼어붙게 만들 때가 있는데 진심을 다하는 태도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태도가 계속되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죠. 신뢰를 얻게 돼요. 저 사람한테 맡기면 뭔가 다르다 이런 거요. 네네. 저 사람은 진짜 자기 일처럼 하네. 이런 인식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문장 있잖아요. 프로가 되는 길하고 딱 연결되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오늘 당신의 업무에서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렇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게 쌓이면 신뢰도 얻고 프로가 되는 길일 텐데 이게 재밌는 게 자료에서는 이런 태도가 밖으로 보이는 평가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자존감하고도 엄청 깊게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내가 하는 일을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순간 나는 겨우 이런 일이나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자기를 낮춰보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 진짜 많은 분들이 내 얘긴데 하실 것 같아요. 일과 자존감의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이에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뭐 진짜 사소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찾고 또 책임감 있게 딱 마무리했을 때 그때 우리는 속으로 오늘 내가 이만큼 했네. 내 역할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작은 성취감 같은 거. 맞아요. 그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벽돌처럼 쌓여서 단단한 자존감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자기 확신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뭐랄까 과정에 더 가까워요. 일과 관련된 아주 사소한 선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메일 답장 조금만 더 친절하게 써볼까? 이 자료 정리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일까? 이런 작은 마음,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것. 그게 모여서 나는 내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 인식을 만드는 거죠. 지금 당신의 업무 방식은 당신의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혹시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좀 더 나아질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관점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단순하고 맨날 똑같은 일 같아도 그 안에는 반드시 전문성이라는 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찾아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분들이 자기 업무를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긴 하죠. 근데 자료는 어떤 일이든 깊이 파고들면 다 전문가 영역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매일 똑같은 데이터 입력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이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처리할까 막 고민하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고객 문의 응대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엔 그냥 매뉴얼 보고 하겠지만 경험이 쌓이면 고객이 말 안 하는 속마음까지 읽어내기도 하고. 그렇죠. 베테랑들은 다르죠. 네, 까다로운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는 요령이라든지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기술이라든지 이게 다 길러지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전문성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업무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개선할 점, 나만의 노하우를 찾으려는 그 의지, 그리고 관점이네요. 바로 그거죠. 모든 일에는 다 나름의 깊이가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차이는 그걸 발견하고 키워나가려고 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린 거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업무를 전문가의 눈으로 다시 한번 싹 훑어보면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성장 포인트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시각을 조금만 바꿔서 이 일을 섬김의 관점에서 보는 건 어떨까요? 자료에서는 모든 일이 결국엔 누군가를 위한 섬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생님은 학생을, 의사는 환자를, 개발자는 사용자를 섬기는 것처럼요. 네네. 버스 기사님이 승객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는 거, 식당 요리사님이 맛있는 음식으로 배고픔 달래주는 거, 이것도 다 섬김의 한 형태라는 거죠. 그 섬김이라는 단어가 약간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창하게 희생하고 봉사해야 할 것 같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자료에서 말하는 섬김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보다는 내가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우리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그 자체를 섬김으로 보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불편함을 덜어주고 또 기쁨을 준다면 그게 바로 가치 있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걸 명확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일에 대한 태도가 확 달라질 수 있겠네요. 어떨 땐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 역할의 어떤 사회적인 의미, 이런 걸 새롭게 깨달을 수도 있고요. 정확합니다. 나의 고객은 누굴까? 내 일은 그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까? 이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의 목적식을 더 분명하게 가질 수 있죠. 당신의 일이 만들어내는 그 긍정적인 영향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당신의 동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 불어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6번째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냥 일 자체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일할 기회가 있고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는 거죠. 네, 특히 막 일이 너무 힘들고 다 불만스럽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감사의 관점이 진짜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자료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의식적으로 한번 찾아보라고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직장이 있다는 거, 같이 머리 맞대고 일할 동료가 있다는 거, 내 능력이나 기술을 써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사실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정말 일하고 싶어도 몸이 안 좋거나 환경이 안 돼서 기회조차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 내가 가진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그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이렇게 쓱 빠져나와서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다시 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인 도구예요. 불평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는 그 순간 똑같은 일상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지금 잠깐 멈추고 당신의 일과 관련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 딱 3가지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7번째 아이디어는 일터는 성장의 학교다. 이 비유인데요. 우리가 매일 가는 직장이나 일하는 환경이 사실은 우리를 여러 면에서 성장시키는 최고의 학습 장소라는 거예요. 아, 학교요? 네. 쉬운 일은 우리한테 안정감을 주면서 익숙함 속에서 효율성을 배우게 하고 또 어려운 과제는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력, 끈기 같은 걸 길러주고요. 심즉 실수를 통해서는 겸손함이나 책임감을 배우고 성공을 통해서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배운다. 이 설명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 지식, 물론 중요하죠. 근데 실제 일터에서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얻는 그 실전지에는 진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책상에서 배우는 거랑 완전 다르죠. 네. 동료랑 협력하다가 또 갈등도 겪으면서 소통하는 법, 관계 맺는 법 배우고 마감 시간 막 쫓기거나 어려운 요구 받으면서 인내심, 스트레스 관리법 터득하고 크고 작은 책임들을 완수하면서 리더십이나 성숙함도 키워나가고요. 성장은 편안함의 울타리 밖에서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일터에서 겪는 그 스트레스나 어려움이야말로 성장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자양분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일터에서의 모든 경험, 심지어 막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경험까지도 당신을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매일의 업무를 통해서 당신은 어떤 인생의 교훈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성장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인데요. 열정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시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쵸. 내 열정을 따르라 이런 말 많이 하죠. 네네. 근데 이 자료는 열정이라는 게 처음부터 딱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또 발견되는 거에 가깝다고 말해요. 작은 씨앗이 꾸준히 물 주고 햇빛 받으면서 자라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성실함이랑 정성이 쌓여서 열정으로 발전한다. 이 비유가 참 와닿더라고요. 네, 그 열정 신화에 대한 반론으로 볼 수 있겠네요. 처음부터 막 운명처럼 이거다 싶은 일을 찾기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오히려 처음에는 그냥 주어진 일, 아니면 먹고 살려고 해야 하는 일로 시작했는데 그 일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기술을 익히고 작은 성공들을 맛보면서 점차 그 일에 대한 애정, 흥미, 그러니까 열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서툴렀던 일이 점점 익숙해지고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어려웠던 문제를 딱 해결했을 때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움과 보람을 주면서 열정의 불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고 배우면서 실력이 느는 그 과정 자체가 열정의 동력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단순히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걸 넘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게 되는 그 과정에 주목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일에 막 불타는 열정이 안 느껴진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맡은 일에 조금 더 마음을 써보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그 작은 시도들. 그게 모여서 언젠가는 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하게 됐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희망. 그걸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열정은 결과이기 전에 과정입니다. 자, 오늘 나의 일 사랑하기라는 자료를 가지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을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일을 사랑한다는 게 단순히 직업 만족도 높이고 이걸 넘어서 우리 삶에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삶 전체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태도랑 연결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드네요. 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핵심은 뭐 완벽한 직장, 이상적인 환경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에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통해서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거기에 있다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일이라는 게 더 이상 그냥 생계를 위한 힘든 노동이 아니라 나를 실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아주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그 월요병도 일을 바라보는 이런 좀 건강한 시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냥 막 견뎌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충분히 가능하죠.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일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걸 넘어서요. 당신이 일에 임하는 그 방식 자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이 하는 그 일의 본질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냥 단순 업무라고 생각했던 일이 당신의 끊임없는 개선 노력이나 전문성을 추구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어떻게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를 지닌 일로 바뀔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인데요. 우리의 태도나 행동이 그냥 우리의 경험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일 자체의 성격이나 가치까지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끼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